한때 번창한 항구 도시 삼천포. 최근 급속한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지역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일자리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왔습니다. 삼천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구동과 동서금동 일대가 국토부 재생 사업에 선정된 것인데 앞으로 250억 원을 들여 이곳의 기반 시설을 정비해 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말 서부 경남 곳곳에서 기부와 기탁식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각 기관 단체별 송년 행사와 공연도 줄지어 열리는데 12월 셋째 주 2주의 핫 이슈들 살펴봅니다. 진주에서 비닐하우스와 함께 재배하던 농작물이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또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도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의 농가 소득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상기후 여파가 겹치면서 농가 피해가 더 컸는데 지역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류경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에서 비닐하우스와 함께 재배하던 농작물이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또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도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고 있는데 합선이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새까만 색으로 변해버린 철골 구조물.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모두 불에 타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17일 밤 진주시 대곡면의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밤 9시 30분쯤 시작된 불은 비닐하우스 7동에 피해를 입히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근 하우스로는 큰 피해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닐하우스 420제곱미터와 난방기가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약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선 등 전기적 요인에서 시작된 불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3시 10분쯤 진주시 금산면에서도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추와 피망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10동이 소실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던 16일에는 진주시 진성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와 주방, 가재도구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늘며 하우스 난방기와 주택 보일러 등의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난방기구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부터는 북극에서 내려오는 한파의 영향으로 더욱 추워질 예정.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과 화재 예방 수칙 숙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시로 통합되면서 행정 명칭에서 사라진 삼천포. 7, 80년대는 수산업이 번성하면서 사람과 돈이 넘쳐나던 활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면 삼천포의 그런 모습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 수산업이 쇠퇴하고 인구는 급속히 빠져나갔는데요. 특히 일자리가 없다 보니 청년 인구가 줄면서 도시 활력마저 사라졌습니다. 삼천포 지역의 현실과 인구 변화 과정을 시민 목소리와 함께 허준원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청정해역과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번성했던 항구 도시 삼천포. 8, 90년대에는 6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할 만큼 그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획량도 줄고 사람도 줄어 지역민들은 삼천포가 옛날 같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옛날에는 엄청 번창하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직장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삼천포는 어부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마땅하게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하던 내는 그런 뭐 수산물 쪽으로 그런 쪽으로밖에 할 게 없으니까 발전할 게 없죠. 실제로 삼천포 지역 인구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할 당시만 해도 동지역 인구가 읍면 지역보다 8,000명 정도 많았고 비율로는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동지역 인구는 4만 3천여 명으로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삼천포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하고는 똑같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뭐 공장이나 큰 그런 지역도 안 들어오고 지금 심지어 항공 그것도 들어온다 그래야 둥달아 그런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건데.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장년층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 30대가 5,000명, 40, 50대가 3,300명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5,000명이 늘었습니다. 사천시 전출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천에서 다른 시도로 3만 8천 명 정도가 떠났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8,000명이 직업을 전출 이유로 꼽았습니다. 수도권 쪽으로 역시 돈 벌러 나간다는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건도 별로 좋지 않고. 안 그래도 일자리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딱 인구수도 적고 낮은 건물이 있다 보니까 딱 봐도 시골 느낌? 사람들은 다 타지를 가고 싶어 하니까. 삼천포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추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점점 감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천시에서 이제 뭐 저희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해서 뭐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농촌, 어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역 소멸위기 속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 청년 주거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기업 유치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인구가 줄고 수산업이 쇠퇴하면서 삼천포 상권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지만 도심 상권은 오래되고 특색이 없어 손님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입니다. 사천시는 선구동과 동서금동에 특화거리를 조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천포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천시. 대방동 구랑 일원에는 해안공원 조성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삼천포 구항에는 청널마을 인근으로 야간 산책로와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사천시는 대방 구랑에서 통창공원까지를 잇는 해안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최근 선구동과 동서금동 일대가 국토부의 재생사업에 선정되며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분야는 지역 특화 재생으로 4년 동안 250억을 들여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팔포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세 지역을 해안벨트를 이어가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 좀 완성을 해보고자 중앙시장의 상권을 살리고 그리고 각종 관광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포 음식특화지구와 삼천포 중앙시장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보행 공간을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지고 인근에 특화 골목이 조성됩니다. 노산 빛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조성과 맞물려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방문객과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체험 공간도 들어섭니다. 이곳 일대에 들어설 팔포팔락 플랫폼에는 콘텐츠 촬영 시설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게, 공연장 등이 마련됩니다. 삼천포 주민은 이번 사업으로 호황이었던 과거 모습을 조금이나마 찾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동네에 점포를 한 개 얻어갖고 장사를 하는 게 나름 이 삼천포 지역에 사는 상인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만큼 장사도 잘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불 꺼진 동네가 돼가지고 이번 도시 재생은 우리 지역 경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단순히 건물 건립 위주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끝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만 껍데기만 뭐 뺑기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 건물 사들이고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도시 재생이 돼가.
삼천포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도시 재생 사업들이 마중물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소방서가 동금동에 이전 신축한 삼천포 119 안전센터 개청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사천시 동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삼천포 119 안전센터는 소방인력 40명, 차량 8대를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게 됩니다. 신청사는 소음과 민원을 고려해 건물을 설계하고 중정을 중심으로 직원 휴게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명칭은 사천소방서와 함께 있던 동금 119 안전센터가 이전하면서 변경됐습니다. 한편 사천소방서는 용현면으로 청사를 옮기기 위해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조직을 안정화하고 미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15일 재무그룹을 신설하고 이창수 최고 재무경영자를 선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비행체 연구실과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실을 신설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운영되던 수출 사업실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조직과 중동, 아프리카, 미국 조직을 담당하는 2개 실로 분리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한 글로벌 비전을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부 경남이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국제선과 화물선이 취향해야 하고 공항과 남해안 관광 사업이 활발하게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서부 경남 여객 운송 및 항공산업 전망과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우주항공청 개청 등 변화하는 서부 경남 항공 환경 여건에 맞춰 사천공항이 지향해야 할 점들이 다각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강민국 의원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기부와 기탁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송년 모임이나 공연도 줄지어 열리는데요. 12월 셋째 주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부 경남 곳곳이 연말 분위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우선 진주에선 23일 토요일 월간 진주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대안동 로데오 거리를 눈 내리는 컨셉으로 연출해 공연과 전시, 체험, 이벤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도 여러 연주회가 마련돼 연말 공연을 선물하는데요. 화요일 저녁엔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개최되고요. 목요일엔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또 토요일엔 청소년 평화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 목요일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며 겨울 분위기를 더하고요. 진주 상공회의소가 진주 산업 변천사 등을 담은 책을 펴내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천 역시 풍성한 공연으로 한 주를 채웁니다. 목요일 사천문화재단이 준비한 해질녘 콘서트와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공연이 마련됐고요. 이어서 금요일엔 청소년들을 위한 1318 청소년 스타킹 무대가 막을 올리고 주말엔 크리스마스 플리마켓과 송년 음악회가 준비됩니다. 다음은 함양 소식입니다. 화요일엔 함양군 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고요. 수요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송년 콘서트, 수고했어 올해도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금요일 동지 팥죽 나눔 행사와 축산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이 각각 개최되고요. 생활 개선회의 성금 모금 행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어서 남해 소식입니다. 남해 역시 연말 행사가 줄지어 펼쳐지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를 시작으로 목요일엔 남해군 체육인의 밤 행사가 준비돼 있고요. 같은 날 장애인 그림 공모전 시상식과 화전 문화재 시상식, 그리고 남해 문학 제26집 출판 기념회 등이 열립니다. 산청에선 이번 주 수요일 산청군 의회 마지막 회기를 통해 내년도 본 예산이 확정되는데요. 같은 날 새마을회관에선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오는 금요일에 산청 청소년 관악 합주단 정기 연주회가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동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하동군 체육회 송년회 밤 행사가 열리고요. 수요일엔 공공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진행됩니다. SCS 조사입니다. 진주시가 18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하 농가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공급 약정을 한 농가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교육 등이 실시됐습니다. 현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약정 공급은 80여 개 농산물에 대해 이뤄지고 있으며 시는 향후 출하 농가의 참여 확대로 품목 수가 늘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한편 진주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내년 1월 준공에 3월부터 11개 시범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진주 하촌동 마을 진입도로가 공사를 마치고 개통됐습니다. 진주시는 18일 하촌동 마을 진입도로 개설 완료 현장을 방문해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도로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총 사업비 6억 200만 원을 들여 추진됐습니다. 한편 기존 진입도로는 경사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비가 오면 침수 피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국립수목원이 진주와 지리산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진주 바위솔을 대량 증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주 바위솔은 바위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추출물에는 항노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식물 조직을 인공 환경으로 옮긴 뒤 조직 배양을 통해 대량 증식했습니다. 경남 농가 소득 수준이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 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요. 류경환 경남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경남 농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지난 5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경남 농가 평균 소득은 4,1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615만 원에 비해 500만 원 이상이 적고 또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입니다. 예. 그리고 또 10년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수 농업 소득은 더 심각합니다. 예, 전국 평균 소득이 949만 원인데 우리 경남은 그 55% 수준인 563만 원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우리 경남 농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지역민들이 경쟁력 있는 농업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고 네. 또 행정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경남 농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영세하고 소농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 기계화율도 낮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밭작물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해 농가가 많다 보니까 비료비, 연료비, 농자재비 등 경영비 지출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최근 기름값과 사료값, 농자재비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수입이 더 떨어졌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도 농산물 중 32%가량을 수도권으로 유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면서 수익성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농산물 수입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더 수입이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미흡한 것도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할까요? 예, 우선 우리 농정당국과 농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경남 농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지원 확대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말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23년 대비 6.96%가량 500억 정도 증가했지만 그것은 몇몇 국비 사업 정액에 따른 것이고 오히려 도비는 2.5% 5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업 중에서 24년도 사업의
반영되지 않은 사업만 해도 47개 사업, 예.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예.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미 24년도 예산은 확정이 되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농업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상기후 여파로 농가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해보험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도 많았는데요. 이상기후 종합지원책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하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나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농정당국에서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또 재해 발생에 따른 정부 지원이 일부 품목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을 확대해서 피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우리 경남도는 2026년까지 농가 소득 5,600만 원, 전국 4위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견인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농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양군이 18일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는 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돼 정신과적 응급 상황의 즉각적인 개입과 대상자 이송, 치료 지원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와 분기별 발생한 정신위기 대응 사례 공유를 통해 현황 점검과 문제점 공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기존 1393에서 109로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했습니다.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권으로 출발하며 추위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하늘에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진주와 사천 영하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6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고 제주에는 오전에 비 소식이, 서울엔 오후 한때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매물,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5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2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